명나라 말기 굴씨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남방의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소주에서 1623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음욕에 가득 찬 명나라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여 민간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강제로 빼앗곤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죽이려 하였으나 구하는 사람이 있어 겨우 살아났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인물이 곱고 재주가 비상하여 시문서화가 모두 능한 중에 비파를 특히 잘 타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죄로 인해 연좌를 입어 멀리 운남 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7살의 그녀는 궁중으로 들어가 궁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장추전에서 숭정제의 황후 주황후의 시중을 들었는데, 비상한 재주와 특출난 미모 덕으로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명나라에서는 이자성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자성이 자금성을 점령하자 명나라의 황제와 황후는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녀 또한 함께 죽으려 했지만 황후가 말려 궁궐에서 도망쳐 민간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가 북경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때 난을 피해 민가에 숨어 있던 굴씨도 청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혀 청나라 구왕의 진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홍타이지의 이복 동생인 예친한 도르곤이 굴씨의 미모에 반하여 굴씨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친왕이 둥근 모자에 짧은 상의를 입고 얼굴에 면사를 들이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남자도 면사를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오랑캐로구나 라고 모욕하며 오랑캐의 첩이 될 수 없다고 끝까지 거부하였으니, 예친왕은 어린 굴씨의 이런 패기에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들을 멸시한 굴씨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나라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삼전도의 굴욕의 결과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머물면서 독일인 선교사 아담샬과 친하게 지내면서 천주교를 접했는데, 아담샬은 조선의 포교를 위해 세자가 귀국할 때 청나라 황실에 부탁하여 세례를 받은 황관과 궁녀를 딸려 보내도록 합니다. 이때 온 사람이 황관 이방조, 장삼회, 유중림, 곡풍 등 두문방이었고, 궁녀 굴저와 최애저, 유저, 긴저였으니 이들 중 굴저가 바로 굴씨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이들 중 특히 굴씨를 총애하였으니 나라를 잃은 그녀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대우하였다고 전합니다. 1644년 2월에 소현세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인조는 세자인 마다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짜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를 소군이라 부르며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볼모로 잡혀간 두 아들은 인조 앞에서 청나라에 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니, 복림대군은 청세조를 멸시하면서 잡혀간 조선인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말한 반면, 소현세자는 청세조가 도량이 넓다고 하면서 황제가 아끼던 벼루를 얻어왔다고 말했고, 이에 인조는 벼루를 세자의 얼굴에 집어던진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2달 만에 소현세자는 의문사를 당하게 되었고, 인조는 소현세자의 장자인 세손을 패하고 복림대군 효종을 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청나라에서 함께 왔던 9명에게 황국령이 내려지지만 굴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만수전에서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를 모시게 되었는데, 굴씨는 원래 인물도 잘생기고 성질이 온순한 데다가 비파와 춤에도 소질이 있었고, 그 외에 새와 짐승을 잘 들이는 결발법이란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금수를 다스릴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답했다 합니다. 이에 장렬왕후 조씨는 굴씨를 특별히 귀여워하였으니 그녀의 재주를 여러 내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진춘이란 여인을 제자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효종은 명나라 양반 부녀들이 머리 쪽지는 법을 궁금해하였는데 그녀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어 훗날 조선 여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장렬왕후 조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라에서 성균관 근처에다 그녀의 집을 지어주고 거처하게 하였는데, 당시 궁중의 기녀들은 모두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비파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소현세자의 손자 임창군을 보살피다가 1697년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굴씨는 항상 조선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항상 멸망한 자신의 나라 명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늘 중국 쪽을 바라보며 황후의 은덕에 감사했고 청나라 여진족을 얘기할 때마다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죽어서라도 항상 고국을 잊지 못하겠으니 죽거든 다른 곳에 묻지 말고 중국으로 왕래하는 시교에다 묻어주어 혼이라도 항상 고향을 바라볼 수 있게 중국으로 내왕하는 사람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겨 고향군 대자산 밑에다가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숙종은 왕의 어명으로 명나라 후송인 광평전씨란 사람에게 무덤을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